세계 각국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어서 그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요, 누적 확진자 수가 3,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필리핀 정부는 강도 높은 봉쇄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사살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마닐라에 거주하고 계신 변재흥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재웅입니다.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 필리핀, 그러니까 뭐 마닐라라고 저희가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마닐라 쪽은 통제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봉쇄 조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월 16일 날 두테르테 대통령 담화 발표로 4월 13일까지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마닐라 크락 세부공항이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의 필리핀 입국이 금지되었고요. 네. 대중교통은 물론 필리핀 내륙 운송 수단도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고요. 통행 금지 봉쇄 기간 동안 특수 종사자나 정부로부터 발행된 통행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모든 지역 거주자는 생필품과 의약품을 사러 나가는 일에는 모두 자택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군인과 경찰들의 엄격한 감시 속에 자가격리를 여기면 체포, 구금되는 초강력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봉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필리핀 전역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루손 섬에 거주를 한다고 저희가 들어서요.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분들은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필리핀 전역에는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 섬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은 약 6만 5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봉쇄령이요, 더 연장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교민분들도 일자리 관련돼서 뭐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뿐만 아니라 일자리로 인해서도 피해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우선 그 식당 등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교민 피해가 많고요. 특히 가비대 수출공단 등에서 대형 공장을 운영하시고 계신 교민분들은 원자재 공급과 수출이 중단되어서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일부 한인 종교단체와 각 지역 한인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민들을 위하여 긴급 비상식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자들에게 좀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거 저희가 매번 연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은 60대 남성이 경찰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발표되는 숫자보다 많은 코로나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 전염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조치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캐손시 빈민가에서 20여 명의 주민들이 먹을 식량 제공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건이 있었고요. 어제는 주일 예배를 진행한 목회자가 체포되었고 또 통금을 위반한 60대 시민이 제재하는 군인 경찰의 무력 행동을 했다가 실제로 사살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근데요, 회장님,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해도 된다라고 언급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두렵진 않으십니까? 무섭거나 두려움이 들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글쎄, 여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필리핀의 확산 인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조기에 차단해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행정 조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약 8천여 명의 마약 사범들을 현장에서 처단한 사례들도 그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대통령의 요트까지 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격리하는 시설로 임시 활용되고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요. 그만큼 격리 시설이 충분히 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28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 전용 보트를 격리실 시설로 전환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필리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호텔, 교회, 정당, 심지어는 실내 체육관 시설까지 환자용 격리시설로 전환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마 대통령 전용 요트 격리시설 전환도 그 차원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망자가 150명을 넘어간 필리핀에 대해서 치명률이 좀 상당히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현지에는 그 치명률과 관련돼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뭐 보도가 되고 있거나 회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네, 아까 이제 말씀 보도하셨다시피 어제 3,246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확진자가 3,246명, 사망자 152명, 치사율이 4.7%, 한국에 비해서 거의 3배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필리핀 의료 수준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검사 키트가 부족했고 또 검사할 수 있는 전문 병원도 한정돼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들어온 선진 의료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대도시들이 잇따라 지역 봉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민들이 귀국하는 비행기표를 좀 구하기가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등 뭐 좀 외교부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에 봉쇄령이 발표되면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려는 관광객들과 교민분들이 갑자기 증가하여 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사관 한인의 항공사들과 연계해서 증편도 하고 전세기도 띄워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크락 공항이 3월 28일 중단되었고요. 그다음에 모레부터 세부공항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은 전면적으로 중단됩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마닐라 공항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가 매일 1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섬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재흥 회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민 여러분들 모두 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그 안전 좀 신경 쓰시길 바라고 각별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